아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직책에 발령을 내고 또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보수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예. 윤 전 총장 채널A 수사방해 비위 사건에 대해서 채널A 사건 기록을 제가 또 받았는데 그거를 용도의 사용이라고 또 고발을 당했고 또 감찰위원회에 출석해서 채널A 사건 통신 자료를 설명드린 것을 누설 외부 공개라고 고발을 당했는데요. 근데 제가 채널A 수사방해 사건을 감찰하려면 당연히 채널A 사건 기록이 필요했고 그런데 고발 내용은 채널A 사건 감찰 기록을 채널A 수사방해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황당하시겠지만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비공개 감찰위원회에 가서 그 설명한 게 그 외부 공개고 누설이다 이렇게 고발이 됐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도 작년에 이것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그 채널A 사건과 채널A 수사방해 사건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재수사 결정이 났고 이러한 재수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된다. 행정법원 판결이 났고 네. 그런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그 부담되니까 이거를 좀 뒤집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최소한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판결이 만일에 유지가 되면 중대 비위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슬리고 부담스럽겠죠. 이거는 뭐 찍어내기 운운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중대 비위 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슬리겠다. 그렇게 바라봐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것이 이제 총장 재직 시 그런 중대한 비위 사실이 네. 인정되고 그것이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이 법원 판결이 유지가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 그에 따라서 뭔가 이걸 뒤집으려는 차원에서 당시 감찰 그다음에 징계 과정이 문제가 많았다, 위법적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근데 서울행정법원 합의 12부에서 작년에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판결하면서 이것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당시에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제가 감찰했던 과정의 위법성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그 윤 전 총장 측 친윤 검사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법률가로서 이게 법원 판단이 나왔으면 당연히 존중하고 차분히 항소심을 지켜봐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급기야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런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졌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이러한 반법치적 행태가 저는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채널A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채널A 감찰 방해, 수사 방해 모두 중대한 비위라고 인정을 모두 했습니다. 그때 윤 전 총장 측에서 온갖 변명을 다 했지만은 결국 법원은 이것은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참 그 판결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중대한 그런 네, 맞습니다. 비위 사실이 되는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뭐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되셨고 근데 당시 그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감찰 과정의 위법성 여부인데 뭐 이제 언론 보도가 물론 이제 또 상당히 잘못된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그때 감찰 과정에서 박 검사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상급자를 뭐 제치고 장관하고 뭐 직거래를 했다든가 또는 뭐 윤 총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는 어떤 검사의 판단 내용을 뭐
삭제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났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상급자를 제치고 패싱하고 그랬던 이런 부분들도 윤 전 총장 측에서 그 징계 소송에서 주장했고 그 법원 판결에서 그 패싱은 없었던 것으로 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죄가 된다 안 된다 그 파견 검사의 보고서 관련해서 논란도 그 법원에서 그 부분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그 된다는 그 저의 판단이 옳았고 그 직권남용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보고서 부분에 그 내용이 뭐 삭제를 했니 삭제 지시를 했니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 파견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당시 그때 징계 사유가 징계 내용이 크게 한 5가지 정도인가 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법원에서 이제 인정한 거는 채널 A 사건 수사 그 감찰 수사 방해, 네. 그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판사 사찰. 판사 사찰 네. 이게 이제 2가지를 되게 중대한 혐의로 봤는데 그 당시에 근데 감찰을 하실 때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네, 언론사 네. 사주들을 뭐 부적절하게 만났다든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뭐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거나 검찰총장으로서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뭐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관련해서 부분은 뭐 저희가 그런- 징계 청구는 하지 않았던 그건 빠졌나요? 부분이고요. 네. 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저희가 그 감찰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응한 감찰 불응 부분도 징계 청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총장의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감찰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법원에서 중대 네.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아서 우선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검찰총장 혹은 뭐 검사라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계 청구가 이루어졌고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판단을 받았고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감찰 과정에서 뭐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마 다는 못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뭐 또 기억나는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뭐 그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네. 그 굉장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것이 그 판결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최근 그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건 채널 A 사건 발생하자마자 그 감찰하겠다고 보고서 들고 들어갔더니 그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쇼하지 마 이렇게 해서 감찰을 방해를 했고 만일에 대검 감찰부에서 그 즉시 아마 대검 감찰부는 수사가 가능한 부서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채널 A 사건의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뭔가 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채널 A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윤 총장의 그 당시 징계 사유 중에 중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바로 측근 한동훈 검사, 그죠?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제 감찰이나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때 이제 막았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수사, 이 재판과 지금 몇 가지 지금 얽히고 있어서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된 중대 비위가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 A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비위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검사장도 이 윤 전 총장 징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직접 관련자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도 윤 전 총장하고 한동훈의 친분 관계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노공 차관이 이 소송을 지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노공 법무부 차관? 법무부 예, 차관이 정리되었는데 이 차관도 윤석열 전 총장과 카풀하던 사이거든요. 그런 사적 인연 친분 관계가 엮인 것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모두 해촉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공정성이 확보되겠는가? 당연히 여러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 법무부로서는 사실은 승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승소했다고 변호사들을 지금 또 해촉을 해버렸어요. 해촉했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가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1심에서 네. 승소한 변호인들은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심에서도 계속 유지해서 음. 그 소송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야지 정부 업무의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도 네, 맞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시 그 이제 한 장관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이제 검사장이었지만 한 검사장과 이제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그 처인 김건희 씨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관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굳이 더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판결문을 보면은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법원도 그 특수한 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박 검사님의 그 감찰 관련해서 이게 뭐 이미 찍어내기 감찰이었다는 어떤 국민적인 합의 사회적 평가, 사회적 평가가 네.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법치적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리고 검사들을 또 그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